김치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요. 깜짝 퀴즈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둘 중 유산균이 더 많은 김치는 무엇일까요? 1번 고춧가루를 넣은 빨간 김치, 2번 고춧가루를 넣지 않은 백김치. 김덕현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맛있게 드시고 계셔가지고. 네. 일단 빨간 거 드셨어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백김치가 아닐까 오. 네, 생각이 됩니다. 예, 고춧가루 들어가는 것보다는 백김치의 맛이 더 아삭하고 더 쏘고 딱 이게 그래서 백김치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답이 뭘까요? 네. 아삭하고 톡 쏘지만 유산균이 많은 김치는 바로 1번 고춧가루가 들어있는 빨간 김치입니다. 우리가 김치를 생각하면은 김치에서 유산균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바이셀라 코리엔시스라는 유산균이 나오는데 이 유산균에서는 우리 몸에 유익한 오르니틴이라는 아미노산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오르니틴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질소 노폐물인 암모니아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항비만 효과가 있고 간 기능을 개선해주고 또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산균도 많고 오르니틴도 많은 이 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르니틴이 백김치보다는 이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있는 빨간 김치에 더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고요. 유산균이 또 높은 환경이 생성되는 게 바로 온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15에서 25도씨에서 숙성을 했을 때는 백김치보다 고춧가루가 들어간 빨간 김치가 한 100배 정도 유산균이 많다라고 하고요. 이 바이셀라 코리엔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 온도보다는 4도씨에서 5도씨 되는 냉장 숙성했을 때 오히려 1000배 정도로 더 많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는 나박김치 같은 경우에도 하얀 거보다는 고춧가루를 좀 쳤을 때 한 7.6배에서 10배 정도로 유산균이 많다라고 하니까요. 유산균의 숫자만을 생각했을 때는 고춧가루가 들어있는 빨간 김치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침 어저께 다이어트를 시작했거든요. 오늘부터 김치 먹으면 항비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다이어트 효과가 고춧가루에서 시작이 된다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김장김치에는 어떤 고춧가루가 좋은지요? 네, 우리가 김장김치의 맛있는 비법 중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고춧가루인데 여러분들 고춧가루를 먼저 선택을 하실 때는 일단 색깔이 정말 눈에 확 띄게 약간 검붉은빛깔의 그런 고춧가루를 고르시는 게 좋고요. 네, 그런 것들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고르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떠한 맛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매운맛, 중간맛, 순한 맛을 고춧가루를 골라야 되는데 그걸 단순한 맛보다는 실은 세 가지를 사서 섞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율로 섞어서 내면 우리 집 김치의 매운맛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흔히들 이 실수를 하는 것이 곱게 빠진 고춧가루가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김장용 김치가루는 약간 거칠게 빠은 그 김치용 고춧가루를 사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너무 곱게 빠지면 김치가 텁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김치용 고춧가루를 반드시 사셔야 되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겁니다.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위생적인 방법을 정말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김치가 나중에 물러졌거나 여러 가지 이취가 나거나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이 고춧가루에서 여러 가지 곰팡이균이나 미생물들이 들어가서 생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생성이 있는 고춧가루를 골라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맛있는 고춧가루로 김장김치를 맛있게 만들면 그 다음으로는 익히는 게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익히느냐에 따라서 유산균이 내는 맛과 영양이 또 달라진다고 하거든요. 관련해서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치 유산균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1번은 담근 후에 바로 김치 냉장고에 넣는 방법. 2번은 밖에서 하루 이틀 익힌 후 넣는 방법. 어떤 걸까요, 김덕현 씨? 네,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2번인 것 같습니다. 김치를 좀 이렇게 오래 묵혀뒀다가 바로 좀 넣어서 먹어야지 좀 그 숙성된 맛에 있어서 더 맛있지 않을까요? 보통 그렇게 그래서 저는 하시죠. 2번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 네, 박사님 어떤가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존의 관행하고 좀 틀린 답이 나와요. 실은 1번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예전에 김치에 관한 연구가 없었을 때는 익힌 다음에 우리가 빨리 잘 익어서 냉장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김치 유산균 종류가 3가지라고 했잖아요. 그 3가지 중에는 김치를 씌어지게 하는 유산균이 있고 김치의 시원한 맛 그리고 청량한 맛을 내게 하는 유산균이 있습니다. 근데 락토바실러스란 유산균은 김치를 빨리 씌어지게 하는데
김치를 담근 후에 빨리 씌어지게 만들면 이 락토바실러스가 확 번져요. 그래서 청량한 맛과 그런 감칠맛 내는 시원한 맛을 내는 유산균들이 많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치를 담근 다음에 바로 바깥에 놓지 마시고요. 바로 김치 냉장고에 넣어서 5도씨 전후로 보관하는 것이 청량감을 굉장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때 바로 증가가 되는 게 아니라 저온이기 때문에 5도씨에 보관을 하면 약 1 내지 2주 정도를 김치 냉장고에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은 뚜껑을 열어보지도 말고 그대로 두시는 것이 김치를 유산균 폭탄 김치를 만드는 가장 비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면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때 그 락토바실러스가 아닌 여러 가지 김치 유산균 중에서 시원한 맛을 내는 그런 유산균을 자라게 하는 비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담가서 바로 김치 냉장고에 넣고 1, 2주 동안 판도라의 상자처럼 안 돼, 절대 안 돼. 열면 안 된다는 말씀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심화 문제 나갑니다. 함께 보시죠. 자, 유산균이 가장 많이 살아있는 김치는 무엇일까요? 1번 겉절이, 2번 담근 후 열흘이 지난 김치, 3년은 3년 된 묵은지, 그리고 4번은 김치 국물입니다. 김덕현 씨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아무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묵힌 것이 아무래도 좀 유산균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3번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유산균은 국물에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거 다 유산균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교수님? 네, 다 틀렸습니다. 어? 정답은 2번 열흘 된 김치입니다. 열흘 된 네, 김치. 방금 우리 한 박사님께서 1에서 2주 동안은 뚜껑도 열어보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했잖아요. 그 네. 안에 비밀이 사실은 있었는데 김치를 담그고 나서 유산균은 열흘 정도 됐을 때 가장 최고치로 증가한다라고 해서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간이 바로 열흘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저 그림처럼 이제 가장 높게 증가하기 때문이고 한 달까지는 어느 정도 완만하게 증가하고 그 이후 한 2달 정도까지가 유지되는 기간이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우리 유산균에서 나오는 유익한 아미노산인 오르니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김치를 담그고 나서 40일 정도 됐을 때 그림 보이는 것처럼 가장 최고치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산균을 가장 많이 건강하게 드시려고 한다면 열흘부터 한 2달 사이 정도까지가 가장 아삭아삭하고 맛있는 김치를 드실 수 있는 때입니다. 교수님, 그럼 저도 이 부분에서 그 심화 질문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그 묵은지나 김치찌개에서는 그 유산균이 전혀 그 나올 수 없는 건가요, 박사님? 네, 물론 살아있는 유산균, 활동이 왕성한 유산균은 묵은지나 김치찌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묵은지가 되기까지는 많은 유산균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그래서 유산균들이 분비해내는 여러 가지 대사산물들은 그 묵은지에도 있고 김치찌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요즘 날씨가 4 내지 5도씨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김장 시즌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김장똥을 땅에다 묻으면 바로 4 내지 5도 정도가 돼서 그때 유산균이 굉장히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지금 김장을 하면 적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저는 그동안 비싼 돈 주고 유산균을 사 먹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냉장고 안에 잘 익은 김치 먹으면 그게 바로 유산균 폭탄이었다라는 점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김치가 물론 배추김치도 좋지만 네. 요 무김치거든요. 요 무김치 잘 담그는 법도 배우고 싶어요, 선생님. 네, 좀 전에 저희가 표준화된 그냥 서울 김치 스타일을 배출을 했는데 배추 김치는 다 호불호 없는 그런 맛으로 담아봤고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런 젓갈 듬뿍 넣은 약간 전라도식 총각 김치를 좀 담아볼까 합니다. 네. 네, 일단 좋은 알타리 물을 총각물을 구입을 하셔서요. 네. 좀 보면 얘네들이 이 사이 쪽에 돌이나 이물이 되게 많이 끼어 있어요. 네. 그래서 손질하실 때 끝에 부분에. 네, 칼로 일일이 이렇게 좀 따주시는 과정. 네, 따서 이쪽에 솔직히 자잘한 돌들이 많이 숨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려가면서 이렇게 네. 좀 정선을 해주시면 됩니다. 깔끔해졌어요. 네, 전혀 달라졌죠. 네. 여기 있는 것도 다 이 상태에서 절임을 하는데요. 절임할 때는 이 줄기에다가 소금을 뿌리게 되면 무보다는 줄기가 절임이 좀 빨리 되잖아요. 그래서 네. 무 절이기 전에 얘가 짜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무 위주에 소금을 뿌리고 물을 먼저 뿌려주시고 소금을 뿌려서 한 2시간 정도 뒤적뒤적 절여주시면 무 부분만 좀 먼저 절여질 겁니다. 그 다음에 담그기 한 5분 전에 이파리도 살짝 그 소금물에 담그면 지금처럼 네. 이렇게 잘 절여진 알타리 무가 나올 거고요. 네, 알타리 무 자체가 지금
무도 절여졌지만 네. 줄기 부분도 너무 심하게 절여지지 않은 이런 상태의 알타리 절임이 완성이 될 겁니다. 셰프님께서는 그냥 무 쓰시지 않고 알타리 무를 쓰시네요. 네, 그냥 일반 무를 가지고 김치 담는 것도 좋지만 네. 이 알타리 무의 특성이 익을수록 밀도가 좋기 때문에 아삭한 맛이 강합니다. 그래서 무청과 같이 끝까지 익은 마지막에도 아삭아삭한 그런 김치 맛을 끝까지 드실 수 있어서 오늘은 적국을 듬뿍 넣은 전라도식 총각김치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셰프님, 그러면 네. 그냥 그 배추소의 그 저 양념 소김치를 네. 그냥 무에다도 쓰고 네. 그냥 파김치에다도 쓰고 그냥 네. 여러 군데다 다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이게 양념 맛이 다 다른 부분인가요? 만들면서 그게? 이야기해 볼까요? 네. 네.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너무 편하겠죠. 네. 하지만 그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서 네. 파김치나 총각이나 그다음 갓김치 같은 경우는 이런 오래된 젓갈을 듬뿍 넣는 게 훨씬 맛있는 맛이기 때문에 네. 쉬운 것보다는 맛을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절여진 곳에 일단은 고춧가루 좀 뿌려주시고요. 네. 고춧가루 네, 듬뿍. 그다음에 전라도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건고추를 갈은 거예요. 네, 갈은 고춧가루도 좀 뿌려주겠습니다. 고춧가루에 건 고춧가루도 따로 네, 넣어주네요. 맞습니다. 약간 좀 빨갛고 양념이 거란 게 특성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쨌든 풀죽, 풀죽. 네, 풀죽 좀 넣어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도 육수가 들어갑니다. 여기도 들어가는 네, 거예요. 모든 김치에 지금 저는 이 육수를 넣어서 감칠맛과 시원한 맛을 두 번 다 잡는 걸로 하고 만능 육수네요. 네, 맞습니다. 자, 마늘 넣고요. 네. 생강 곱게 갈은 거 넣었습니다. 생강도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간은 이 절여진 거에 따라서 소금 간은 넣겠지만 네. 일단은 잠깐 보류해 놓고 일단 설탕을 넣겠습니다. 설탕. 네. 그다음에 오늘 그 전라도 김치에 지금 젓갈이 중요한 들어가네. 아까 무슨 서울시계는 젓갈이에요? 액젓을 썼지만 네네. 여기에는 지금 생젓이라 그래서 네네. 그냥 바로 멸치를 삭힌 거예요. 오. 삭힌 거를 잘 다졌습니다. 근데 젓갈은 굉장히 주의해서 넣어야 한다고 들은 게 너무 많이 넣거나 곰삭은 걸 넣으면 맛이 좀 달라진다고 제가 배웠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멸치젓이나 새우젓도 너무 곰삭은 걸 넣으면 군덕내라는 것이 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얘네들도 저온에서 천천히 오래 삭인 걸수록 깊은 맛과 단맛, 젓갈에서도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단맛까지 끄집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젓갈이 되기 때문에 젓갈을 사러 가셨을 때 젓갈이 너무 형체가 없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바깥에 높은 온도에서 그냥 막 삭은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형체가 있으면서 예쁜 자태가 나오는 그러한 젓갈은 네. 잘 삭은 젓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남아 네. 있는 젓갈로 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잘 만들면 마지막에 또 이제 채소를 넣는 네, 또 가시랑 파를 넣어서 마무리로 버무려 주시면 되고 채소를 맨 나중에 넣는 이유는 얘네들은 아무래도 만지면 만질수록 약간의 무른 현상이 나기 때문에 네. 맨 나중에 양념에다가 살짝 이렇게 이런 가서 것도 이제 보는데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잘 네. 옆에서 이야. 같이 주물주물해서 네. 훌륭한 자세예요. 진짜 네. 든든합니다 오늘. 네, 든든합니다. 오늘 옆에서 많은 걸 예. 도와주셔서 아우, 저도 이 카메라만 아니었으면 벌써 비볐을 텐데 네.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게 바로 이 요거죠, 김치입니다. 요거. 지금 박사님께서 열흘 정도 열어보지도 말고 넣으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대표적인 김치가 지금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네, 넣으신 속 넣으신 배추김치, 네, 그다음에 그리고 지금 무김치. 버무린 이 무김치를 저도 넣어서 저온에서 지금 거의 열흘 이상을 지금 숙성시킨 겁니다. 네, 이거 한번 시식을 맛해볼까요? 해보시겠어요? 예. 김덕현 씨 바로 이대로 드시면 될 것 그렇게 해서 같아요.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양념 가지고 배추소 양념 가지고 이것저것 파김치, 무김치 다 쓸 줄 알았는데 네. 그게 또 양념이 배추? 다 또 틀리네요. 네, 예, 예. 요거 한번. 저는 이런 걸 이렇게 네. 어머니가 항상 주는 것 좀 손으로 이게 저는 버릇이 돼 있어요 이게. 예.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아삭아삭 소리 봐요. 야 이건 짠맛이 전혀 나지 않는데요. 그쵸. 네, 네. 예. 무의 이 달콤한 맛이 오히려 납니다. 에이, 짜지 않다고요? 안 짜. 네. 진짜 없어요. 예, 예. 맛있죠? 이제 요것만 먹어도 될 정도로 괜찮은데요? 그러시죠? 네. 젓갈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맞은 비율을 넣었기 때문에 간을 좀 맞췄습니다. 그리고 생김치보다는 익혔을 때의 맛 변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꼭 말씀해 주신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꼭 익혀서 드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에 시큼한 맛이 확 올라오면서 올라오죠. 따뜻한 밥 한 공기 같이 먹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